오랜 세월 밤하늘에 매료되어 내 인생 모두를 별빛과 맞바꾸었습니다. 날 맑은 밤이면 늘 망원경과 함께하며 우주를 동경하고 또 그 감동을 공유하고자 사진을 찍습니다. 별을 찍는다는 건 우주여행을 하는 일입니다. 천체망원경은 바로 우주선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안드로메다 은하, 우리 지구로부터 한 220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촬영하는 관측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빛은 220만 년 전에 출발한 빛인 거죠. 지금 실시간으로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하고 있지만 나는 사실 220만 년 전에 안드로메다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매력적인 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우주선도 우주선이지만 그러니까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주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별빛 방랑을 떠나보시죠. 꿈이었습니다. 늘 배고팠던 20대 청춘이 나도 언젠가는 하면서 가슴에 별 하나쯤 품어보는 그런 꿈 말입니다. 2005년도에 생산된 할리 데이비슨 팻보이라고 하는 바이크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전자적으로 제어를 하고 하는데 저 바이크는 세월이 있는 만큼 캐브레타 식이에요. 그래서 엔진 열을 받으면 RPM이 좀 올라가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일일이 조정해주는 좀 기계 맛이 있는 바이크고, 그리고 바이크 타다 보면 또 우리나라가 정말 금수강산이구나. 그래서 어떨 땐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선조들이 한반도로 넘어와서 털을 잡을 때 턱이 빠졌겠구나. 너무 아름다워서. 자동차를 타면 냄새를 맡을 수는 없어요. 근데 바이크를 타다 보면 각종 냄새들, 예를 들어서 밤꽃 필 때는 밤꽃 냄새, 아카시아 꽃 향기, 뭔가 굉장히 자연과 동화되고 환경과 동화되고 하면서 라이딩을 즐긴다라는 게 정말 어울리는 취미 아닌가. 꿈이었습니다. 매일 밤하늘을 올려다본 10대 소년이 우주여행을 꿈꾸던 그날처럼 이 광활한 우주 속 지구라는 작은 행성의 구석구석을 최선을 다해 누리며 살겠다는 다짐. 그건 어쩌면 무수한 별들이 가르쳐준 꿈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별빛을 쫓아 달려왔습니다. 여기 호빔 천문대입니다. 제 개인 천문대면서 제가 이제 기계 제작도 하고 하는데 연구소도 겸하고, 그리고 이제 조립실도 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또 별지기들 모여서 고기 구워 먹기도 하고 아주 다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드넓은 논밭 한가운데 자리한 조립식 건물. 단박에 천문대를 떠올리긴 쉽지 않은 외관인데요. 마치 신분을 숨긴 비밀 요원의 은밀한 기지 같습니다. 제 개인 천문대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관측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전체 장비는 아니지만 큰 장비들이 나열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뚜껑이 열리거든요. 그러면은 뭐 촬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안시 관측을 한다든지 뭐 지인들이 방문하면 별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그런 그러니까 핵심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비밀 기지가 서서히 본색을 드러냅니다. 관측실의 개폐식 천장이 열리는 순간 드넓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체 망원경들은 날개를 펼치듯 저마다의 기세로 하늘을 겨눕니다. 밤이 찾아오면 언제든 별빛을 좇고 머나먼 행성을 포착할 만반의 태세를 갖춘 곳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굉장히 큰 무게가 아마 한 2톤 정도 나갈 겁니다. 그 일본에서 한 50년 정도 사용이 되던 망원경을 폐기 처분한다고 해서 너무 아까운 나머지 그거 내가 한번 받아서 재생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기꺼이 그쪽에서 저한테 줘서 이 무거운 것을 일본 사가현에서 가지고 와서 한 3년에 걸쳐서 재생을 한 거예요. 지금은 아주 훌륭하게 그 제 천문대의 주 망원경입니다. 오로지 나를 위한 천문대를 지은 지 어느덧 16년이 됐습니다. 그저 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별을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더 잘 볼 수 있을지를 늘 고민했습니다. 여기 있는 망원경은 그 망원경 설계는 제가 하고 실제 기계 제작은 또 백기민 씨라고 하는 후배가 별 보는 후배가 또 제작을 하고 해서 여러 사람이 그 힘을 합쳐서 만든 망원경입니다. 사실은 달의 지형들을 디테일하게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목표로 제작을 한 망원경이고 그리고 뭐 목성이나 토성이나 그런 행성들을 촬영하기에 적합한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망원경입니다. 그리고 이 망원경은 이제 망원경 크기가 다양한데 크기가 크면 클수록 초점거리가 길어지고 초점거리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그 관측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협소해지죠. 이 녀석은 넓은 범위를 촬영할 수 있게끔 안드로메다라든지 그 M42 오리온 대성운 같은 그런 큰 대상들을 한 번에 시원하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세팅으로 만들어진 거고 취미가 이미 취미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그는 왜 그토록 별을 사랑해왔을까? 그 대답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별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천체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그 이런 형태의 슬라이딩 루프를 가진 또 종류별로 여러 그 망원경을 설치해 놓는 게 아마 인생 최대의 목표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저도 시작을 강원도 횡성에 천문인 마을이란 곳에 사실 여러 명이 같이 이런 비슷한 형태의 그 관측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별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 항상 날만 맑으면 횡성까지 이곳에서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밤새도록 별을 보고 돌아오다가 출근하기 위해 돌아오다가 덤프트럭과 필름이 탁 끊기면서 그 졸음 때문에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실제 뭐 모든 취미가 마찬가지지만 그 뭐 이런 망원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애인같이 되게 소중하고 그 사랑스럽고 자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곳에 짓게 되었어요. 예. 본래 그는 경영학도였습니다. 미국 MBA 수료 후 대기업에 입사하기까지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는데요. 언제부턴가 별 볼 일 없는 하늘처럼 희미해진 일상을 발견하곤 과감히 반짝이는 삶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오세요. 들어오세요. 아이고 정년퇴직. 들어오세요. 예. 아이고야. 아니 어떻게 은퇴하시고서는 너무 좋지? 아무 때나 그냥 맨날 별 보러 갈 수 있고? 별지기들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모양입니다. 마치 위성처럼 주변을 맴맴 돌다가 마음이 동하면
한데 모입니다. 아, 여기 뭐 오랜 세월 별 보던 그 별 친구들이고, 근데 지역적으로도 또 여기 가까운 데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그 이제 올 가을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전에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별 축제, 스타 파티라는 걸 하는데, 서울 천문 동호회에서 하던 것을 33년 동안인가요? 그렇죠. 하던 것을 이어받아서 이제 두 번째 그 회차를 진행을 했는데, 늘 이제 고마운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삼겹살 한번 구워 먹자 해서 콜을 했고, 예, 오셨어요. 보통 삼겹살 하면 맥주나 소주가 곁들여지기 마련인데 이들에겐 수많은 별자리와 태양계, 혜성과 은하수가 양념처럼 솔솔 흩뿌려집니다. 어쩌다 외계 행성 이야기가 불판에 오르는 날이면 지글지글 백분 토론이 따로 없다는데요. 웁니다 하면서 못 되니까. 안 나왔지. 그리고 걸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남자들만 모여가지고 술도 없는 자리에서 5시간, 6시간 동안 화제가 안 끊긴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별지기들 모임에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배울 것도 많고요. 저는 좀 많이 배우는 쪽이라 아직까지. 그래서 뭐 정보도 얻고 배우고 되게 재밌습니다. 그때 삼육구에 된 게 요즘 애들은 안 별을 바라보며 함께 건너온 무수한 세월의 밤들. 그 밤의 깊이만큼 별지기들과의 추억도 켜켜이 쌓였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밤의 문이 활짝 열리길 기다립니다. 공기가 이제 저 아래로 남아해가지고. 황인준 작가는 오늘 천체망원경으로 달 표면의 무늬들을 천천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알폰소스 삼형제. 사실 여기 가장 큰 게 한 170kg 될걸? 지름이요. 지름이. 작은 것들은 뭐 몇십 킬로짜리도 있고, 요게 클라비우스. 요거 한 250kg 지름? 달에서 네. 꽤 큰 분화구, 되게 유명한 분화구예요. 지금 반달일 때 보기 좋은 놈이거든요. 그 달 관측의 묘미는 지금은 이제 반달인데 차 올라가는 달이에요. 상현달인데 이렇게 반달일 때는 빛이 햇빛이 옆에서 비치니까 분화구 관측 같은 게 굉장히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름달 같은 경우는 분화구 같은 것들이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도 아주 수많은 충돌 분화구들 관측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 자세히 보면 그 열구라고 해서 이제 뭐 계곡같이 생긴 구조물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보통 이제 망원 렌즈로 촬영을 할 때 달이 이렇게 있으면 분화구가 유달리 잘 보이는 분화구가 있어요. 마치 귤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방사형으로 이제 빛이 쫙 뻗고 있고 가운데에 귤꼭지처럼 있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화구가 그건데 그 분화구가 티코라고 하는 분화구입니다. 지금 화면의 중앙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요. 한없이 고요해 보이는 달의 무늬들은 사실 달이 탄생할 때 생긴 거대한 충돌과 폭발의 흔적들입니다. 용암이 서서히 식으면서 제주도 현무암처럼 거칠고 검은 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득히 먼 곳의 달을 보며 누군가는 여러 무늬들 속에서 개수나무 밑에서 방아 찢는 토끼도 찾고 배를 짜는 여인의 모습도 찾고, 그렇게 달은 오랜 세월 동심과 낭만으로 우리를 설레게 했습니다. 지금 달이 내 거의 인생 달이야 지금. 왜? 그 뭐 콘크리트 벽 같은 거 그걸 내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질감 느낌이 드니까, 나 사실 보통 달은 항상 거의 특정 분화구나 좀 유심히 보고 그 음영 지역을 주로 봤지 이렇게 밝은 육지 지형은 별로 본 적이 없는데 막 질감이 느껴지는 느낌이 드니까 너무 괜찮네.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착륙했던 우주인처럼 오늘 별지기들은 천체망원경이라는 우주선을 타고 아득히 먼 우주로 유유히 시간여행을 합니다. 뭐 한국은 사실 빛공해가 많아서 밤하늘의 별을 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어릴 때 그 시기에는 밤하늘이 어두워서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은하수를 볼 수 있었고 쏟아지는 별을 느낄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두운 곳을 향해서 그 별 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사실 저도 그 가장 감동적이었던 그 사이트 이제 그 별 보는 장소는 남아메리카의 칠레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촬영했을 때가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지금 달이 이 부분이 이제 달이에요. 보통 한국에서는 달이 이렇게 반달 이상 뜨면 별이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이곳은 부유물질이 너무 없어. 그리고 습도가 뭐 30%? 건조기 제습함 습도 정도 되는 정말 메마른 곳. 그리고 1년이면 비가 진짜 100mm도 안 올 겁니다. 어쩌다가 한번 오거나. 근데 그곳에서의 나무인데 살아남아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오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척박한 환경에서 그 처절하게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듯한 모습이 나무의 그 형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우유니에 가까이 있는 그 소금 사막 근처에 있는 호텔이에요. 여기 보면은 남십자성이 이렇게 보이고요. 남십자성은 북반구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산문 비슷하게 감상을 써놨는데 우유니 투어 둘째 날 모두가 염려해 준 덕에 몸 상태가 좋아졌다. 아니면 15시간의 수면 덕이리라. 내일의 우유니 일출 여행에 가려면 자야 한다. 하지만 소금 호텔 주변의 가로등에도 남쪽 은하수가 보인다. 카메라를 들고 호텔 앞으로 나선다. 올려다본 하늘은 마치 흑백 같다. 깊은 숨을 들이켜본다. 바닥은 하얀 소금이고 입안으로는 산소 대신 별빛이 들어온다. 하늘에는 남십자성이 바람에 한없이 반짝인다. 별을 따라 시작된 별빛 방랑. 낭만적인 이름과는 달리 실로 풍찬 노숙이었습니다. 살을 내는 칼바람을 마시고 이슬 위에 잠을 자던 여정. 그러나 내내 기억은 반짝입니다. 개기일식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정말 신기하죠. 시집경이 40만 킬로 떨어져 있는 달과 그리고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는 태양이 거의 같아요. 달은 지구의 4분의 1 지름으로, 그리고 태양은 지구의 109배. 그렇게 크기가 틀린 천체가 거리의 마술이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구상에 개기일식이 3년에 2번 정도 있어요.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개기일식을 간축할 확률은 300년에 한 번. 그래서 한국의 개기일식은 2036년 고성에서 살짝 걸립니다. 북한은 이제 제대로 지나가고. 태양과 달이라는 두 천체가 하늘에서 완벽하게 겹치는 순간은 그에게 현실이 아닌 아련한 꿈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별 보이는 거 봐. 대박이야. 아, 어떻게 대박이야. 어머나. 와, 어떡해. 세상에. 대박이다. 너무 예쁘다. 그리고 남반구에 가면 볼 수 있는 에따까리나 성운인데 요 부분에 맥동병광성이라고 이렇게 수축했다 팽창했다 하는 그런 항성이 있어요. 그리고 맨눈으로도 탁 보이는 그런 그 성운인데 요런 검정 부분들이 별들이 태어나는 장소들입니다.
사실 우리 같은 천체 사진가들은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우주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하면서 그 수억 년, 수천만 년 날아온 빛이 내 카메라의 CCD에 제 광자가 담기는 거죠. 그 공간감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뭐 짜릿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그럼 맨날 똑같은 안드로메다를 왜 찍냐? 뭐 그때 날라온 빛하고 지금 날라온 빛하고 모양이야 뭐 변화가 없겠지만 틀리죠. 힘들고 고된 작업임에도 왜 별을 쫓느냐고 누군가 묻습니다. 그의 마음 저만치 11살 소년이 반문합니다. 우주의 나이 138억 년에 비하면 인간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느냐고. 0.23초를 어떻게 살 것인가. 오래전 소년은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시작은 초등학교 4학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당시에 누님께서 과학 만화 학습인가 하는 전집, 거기에는 뭐 공룡편, 우주편, 뭐 생물편 뭐 이런 식으로 12권의 그 책을 사주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뭐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애처럼 공룡 편에서도 그냥 너무 푹 빠져서 읽고, 그리고 뭐 지질학 관련된 것도 너무 재밌게 읽고 하다가 우주편에 거의 그냥 뭐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그 한계치를 넘어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우주에 빠졌고, 그래서 지금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우주에 올려보낸 망원경 같은 경우는 뭐 130억 광년이 넘는 빛을 관측을 해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얘기는 곧 130억 년 전에 빛인 거죠. 근데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우주가 생긴 지 8억 년 후의 빛을 관측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그 매력적인 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 수억 년, 수십억 년 날라온 광자를 잡아서 그 현상을 해가지고 그 사진으로 만들어서 보는 행위 자체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주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천체 사진을 찍어온 황인준 작가. 지금도 맑은 날이면 촬영 계획을 세우며 오늘 밤에는 또 무엇을 찍을까? 오늘은 밤하늘이 어떨까? 매일이 새롭고 두근거린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가 벌써 몇 달째 사로잡혀 있는 경이로운 기억이 있습니다. 대박이다. 이번엔 성공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이게 이제 첫날 촬영한 사진이고, 최고 장관은 2일 날이었어요. 2일 날. 날도 맑았고 정말 장관이었어요. 이때가 가장 눈으로도 잘 보이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하여튼 뭐 그 지난 한 달, 전달은 정말 혜성 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혜성 따라다니면서 정말 행복했다. 호주에서 마주한 자금산 혜성을 그는 한국에 돌아와서 혜성이 사라질 때까지 추적했습니다. 그의 집요함은 1986년 헨리 혜성 때도 빛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는 한국 아마추어 천문협회 운영위원장이었고요. 그 한국 아마추어 천문협회의 하트팀, 그러니까 헬리코멧 리서치 팀의 약자인데, 그 하트팀을 구성을 해서 한국에서는 최초로 헨리 혜성을 촬영을 했고, 그거는 뭐 제 개인 성과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 당시에 하트 팀원들이 같이 이뤄낸 성과였죠. 그리고 실제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그 밝기 등급으로 따지면 11.8등성일 때 촬영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국립천문대장이었던 민영기 박사님한테 가서 이제 인정도 받고, 하여튼 이제 기사도 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흔들림 없는 몰입의 시간.
그가 천체를 관측하고 사진을 찍을 때만큼이나 온 신경을 집중하는 때가 또 있습니다. 바로 적도일을 손수 조립하는 시간인데요. 적도일란 천체망원경의 관측 시스템을 구축할 때 빠질 수 없는 핵심 부품입니다. 하루 지나면 한 바퀴 돕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기계입니다. 지금 이만큼 기울어져 있잖아요. 기울어져 있는 것은 요거를 이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지구의 자전축에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요 각도가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하면 얘가 하루에 한 바퀴 도니까 별을 추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기계가 있어야 여기에 망원경을 올리고 촬영도 가능하고 관측도 가능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했던가요? 취미로 시작한 그의 천체 관측이 끝내 그의 직업을 바꿔놓았습니다. 16년 전 고향에 개인 천문대를 지으면서 수입에 의존했던 천문 기자재의 국산화에 도전. 직접 제작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생산된 꿈의 적도이라고 하는 적도이를 수입을 해서 사용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적도이라고 하는 미제 적도이가 제가 쓰기에는 정말 불만투성이었어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하이엔드 유저, 그러니까 이 기기를 가장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지적을 하고 사용하면서 문제점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그렇게 많은 흔치 않은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는 사용자. 그렇다면 내가 마음에 드는 걸 만들면 이건 무조건 시장에서 먹힐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 프로토타입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칠레에 가져가서 굉장히 많은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기계가 자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디자인이 예쁘니까. 그래서 사실은 가능성을 알게 됐고, 내가 이쪽에서 승부를 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저 같은 비즈니스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을 다 놓고 봐야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지만, 쉽게 얘기해서 저 같은 그 사업가? 선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제품만 제법 되면 얼마든지 승부를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저와 비슷하게 대기업에 들어가서 막 그 부장도 되고 그리고 상무도 되고 뭐 이런 사람들, 친구들 이렇게 보면 지금 다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나이인데, 저는 요즘에 사실 좀 거꾸로 많이 바빠졌습니다. 여전히 70까지는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건강이 허락한다면 아마 그 80까지도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회사원, 벤처기업 대표를 거쳐 잠시 피자 가게도 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에 와 닿았습니다. 이 모든 게 그토록 좋아하는 별을 더 오래, 더 잘 보기 위해 노력해온 삶의 궤적입니다. 일상 대부분의 시간을 천문대에서 보내는 황인준 대표. 10여 년 전 마당이 있는 단정한 집을 짓고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사실 개인 천문대를 짓고 운영하느라 가족의 보금자리에 넉넉한 품을 내어주지 못해 못내 미안하기도 했는데요. 이제야 재택근무의 여유도 챙겨봅니다. 사실 저 전공이 금융 쪽인데 설계 제가 합니다. 기계 설계 제가 하고 웹페이지 관리도 하고 그리고 인터넷 판매망 관리도 하고 그리고 대리점들과의 컨택이나 뭐 어떤 요구사항 같은 거 들어주는 그런 메일링 같은 것도 제가 하고, 아마도 한 서너 명이 해야 될 일을 제가 혼자 다 하는 셈인데
저도 사실은 직원도 많이 데리고서 일도 해보고 웬만한 사이즈의 벤처기업 사장도 해보고 했지만 지금 하는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가 어떤 면에서 볼 땐 최고입니다. 어쩌면 오랜 세월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온 내공이 쌓인 걸까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업무지만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 별빛 같은 가족들의 총총한 눈빛을 바라볼 여유는 늘 챙겨둡니다. 아내는 그의 별빛 방랑을 천천히 오래 지켜봐준 사람입니다. 마치 예측 불허의 혜성을 관측하는 천문학자의 마음으로 말이죠. 긴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며 아내는 자기만의 별도 찾아냈습니다. 오수정 씨의 별은 그녀의 정원에서 계절마다 태어납니다. 원래 그 구근을 심을 때는 구근 크기의 2배 깊이로 파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깊게도 안 파요. 그리고 약간 튤립은 이렇게 원으로 모아 심기처럼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 놓은 게 훨씬 더 예뻐요. 폈을 때. 제가 이제 원하는 건 그 초봄부터 설이 내릴 때까지 늘 항상 꽃이 집안에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목수국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졌는데도 여기에 눈이 이렇게 겨울에 덮이면 또 예쁘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자르고 내버려 두고 있고, 이제 지금은 장미가 이제 마지막 장미랑, 그리고 다알리아도 올 여름에 엄청 힘들었어요. 너무 더워서. 그런데 이제 오신다고 해서 얘네들이 알아서 펴줬는지. 얘네는 플럼버하고, 얘네들도 이제 열대성 그 식물이라 제가 설이 내리기 전에는 이제 잘라서 뿌리를 캐서 얘네는 안에서 월동을 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거의 해마다 나는 아이들이 많아요. 정원은 작은 우주입니다. 빅뱅이 일어나 무수한 별들이 태어났듯 언 땅을 밀어올리는 그 거대한 힘과 제 순서대로 꽃이 피고 지는 생명의 질서. 부부는 그 경이로운 이끌림을 각자의 영역에서 보고 느껴왔습니다. 와, 날씨 정말 좋다. 단풍나무가 좀 단풍이 예쁘게 들면 좀 난데. 어느 해는 예쁘게 들고 어느 해는 너무 안 예쁘게 그냥 떨어져 버리고. 장미는 이제 거의 끝난 거지. 이게 거의 마지막 꽃인데 운이 좋으면 12월에도 볼 수 있고. 폈다가. 여기 있는 거 하얀 장미 이쁘더라. 사진에 이쁘게 나오더라고. 아니 여기 이렇게 저 뒤에? 세 개 세 개? 지금 늘어져 있는 거. 제가 여리여리해도 예뻐. 제가 어쩌다가 꽃사진을 찍어요. 어쩌다 꽃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리기도 하는데 못 찍었다고 혼내요. 얘는 이렇게 찍으면 안 예쁜데. 내가 볼 땐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곧 그 이제 식물하고 교감을 하는 거죠. 뭐 그냥 우리는 그 잎사귀 따거나 뭐 나무 자를 때 뭐 아파하는 거 그런 거 모르지만 그런 걸 일일이 느끼면서 교감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텀이 길잖아요. 뭐 봄에 피는 장미 그러면 1년에 한 번 되게 성하게 피는 거고
1년에 한 번 피는 걸 위해서 이제 애써서 이제 뭘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적인 공감대, 교감 그런 건 아주 충분히 저도 별을 보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 와닿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햇밤 되게 싼데? 샤인머스켓 10,000원인데? 어서오세요. 주문이신가요? 응? 어떻게 바빴어? 바빴어. 응? 응? 그래? 먹었어? 밥 아직 안 먹었어. 그럼 우리랑 같이 먹자. 응. 우리 막내딸 셋 중에 막내. 예.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막내. 예. 부부의 하늘엔 밤낮 없이 세 개의 별이 떠 있었습니다. 삶의 가장 큰 신비를 느끼게 해준 아이들. 세 딸 중 막내 다민 씨는 프랑스에서 요리를 공부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 스스로 떠났고 몇 년 전 돌아왔습니다. 저도 어떻게 운이 좋게 기회가 닿아서 한번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공이 양식이고 파인다이닝이기 때문에 미슐랭 레스토랑에 취직을 하고 싶었거든요. 거기서 인턴도 했었고, 근데 어쩌다 보니 창업을 하게 돼서 여기서도 한가할 때는 공부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늘 별과 우주를 설명해주던 아버지. 눈앞이 깜깜해도 잠시 그 시간을 견디면 별이 더 잘 보이게 된다 말해주던 아버지. 지나고 보니 그건 별이 아닌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피자집을 오래 하셔서 피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은 정말 자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았었나. 음식은 기억 속 따뜻한 추억과 손을 잡기 마련입니다. 어릴 적 아빠의 천문대로 자주 놀러 갔던 세 자매의 기억 속엔 반짝이는 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스텔라 페스타라고 여기 꼭지에 이제 고기랑 치즈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도 치즈랑 고기 들어가 있고 오븐에서 나왔을 때 이제 야채랑 프레스토를 올려요. 리코타 치즈랑. 저희 아버지랑 제가 의견 내서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이태리에 있어요. 원래 이태리에 있는데 이태리에는 여기 치즈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푸짐하게. 근데 이제 이게 작년에 크리스마스 전에 뭔가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이미지네이션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별을 보는 천체사진 가고 하니까, 그리고 실제 달 피자도 있습니다. 달 피자도 있어서 약간 달의 표면 같은 질감의 그런 피자도 있고. 달을 맛으로 형성화하면은 좀 크런치한 그런 표면 질감이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그런 걸 이미지네이션해서 메뉴를 만든 겁니다. 결국은 우주가 이 안에 다 있네요. 네. 별도 있고 달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을 말할 때 사람들은 왜
별도 달도 따준다 했을까요? 가족들 앞에 서면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내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 내가 느낀 것 중 가장 놀라운 천국을 한 조각 떼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북극성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길을 알려주는 하늘의 나침반 말입니다. 그 손님들 반응 어때? 달피자 좀 나가나? 꽤 나가. 꽤 나가? 별피자는 별피자 잘 나가. 잘 나가지? 이거 시즌 크리스마스 때 엄청 이게 완전 크리스마스를 위한 트리 피자. 같아. 처음에는 생소해 하시는데 막상 드셔보면 진짜 맛있다고 다음에 또 찾아드세요. 네, 막상 만들고 손님들이 맛있어하고 비주얼이 일단 이쁘니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되게 뿌듯해요. 그 옛날 아버지가 천체망원경을 사주셨던 그날처럼 딸의 세상이 갈수록 더 재밌어지길 그는 매일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그가 또다시 우주여행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몇억 킬로미터를 날아가 어떤 행성을 감상해 볼까요? 천억 개의 별들 중에 어떤 별을 추적해 볼까요? 한밤의 신나는 모험이 오롯이 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딥스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심우주 천체 사진을 찍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요번에 해성을 이제 촬영하면서도 느꼈고, 그리고 예전에 칠레에 갔을 때도 지구가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 별 풍경 사진을 예전에도 찍긴 찍었는데 우리나라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바이크를 이렇게 타고 다니다 보면 아무리 이제 부유물질이 많고 하늘이 밝고 뭐 전선도 많이 지나다니고 사실 개발이 안 된 곳이 거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름다운 나라라서 좀 내년부터라도 당장 우리나라 풍경 별 사진을 좀 본격적으로 한번 찍어보고 싶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신천체 탐색 하기 위한 원격 기기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해서 일단 테스트 베드로 나미비아에 조그만 거 갖다 놓고 잘 운영이 되면 뭐 진짜 4, 5년 내로 좀 큰 사이즈의 망원경 만들어서 가져다 놓고 본격적으로 그런 거에 좀 기여하는 것도 보람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밤하늘에서 이제껏 찍어본 적 없는 천체를 처음 찍는다는 것은 가슴 한켠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어떤 설렘과 비슷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별을 보지 않고 희망을 읊조리지 않는 시대라지만 누구에게나 별 해는 밤은 존재합니다. 잠시 별을 잊었을 뿐. 다시 고개를 들면 거기 별이 있습니다.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겉옷 하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
비친 하늘께